북한에는 귀신병으로 인해 불거진 아기 귀신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광경병, 개병과 핵실험 귀신병으로 그리고 이들이 뒤섞인 아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귀신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주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을 뜻합니다. 병원에 가도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에 홀린 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발생 원인 추정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특히 실험장과 가까운 길쭉은 주민들에게서 급증하여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폭이 주 원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결핵, 루마티스, 피부염, 원인 불명의 심장 통증, 불면증, 시력 감퇴, 기형아 출상 등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은 풍계리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며 핵실험 이후 이 물을 마신 사람들 사이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했다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허나 북한 당국의 태도는 늘 일관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질병의 연관성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피폭 피해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환자들의 이동을 통제하여 그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북한엔 무당이 존재하면 안 되지만 북한에도 무당은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소위 말하는 가짜 무당은 거의 없고 진짜 백이 신기가 제법 되는 무당이 소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고위 권력자들이 무당에게 때때로 상담을 하거나 의지하기에 살려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과 아주 가깝게 지내지만 대놓고 무당 이러진 않고 보편적으로 숨어 산다고도 합니다. 북한 무당들은 상당히 많은 귀신들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소형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워낙 많았고 그것을 당국 관련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무당이 나서서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워낙 많기에 진짜배기 무당들이 많은 경험이 있고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당들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귀신들 있습니다. 바로 귀신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아기 귀신입니다. 워낙에 악독하게 죽어간 귀신들을 겪은 무당들도 아기 귀신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 귀신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생긴 기형아들로 시작됩니다. 북한은 기형아들을 출산하면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합니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형아들을 은밀히 없애는 쪽을 택합니다. 산 사람들도 배를 굴른 마당에 사실상 기형아를 평생 보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시키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 사람도 제밥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에 흔적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탈북민이 말한 사연에 따르면 자기가 살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사를 왔고 그 주민에게서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기였는데 이사를 온 주민이 귀신병이 있다고 다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형아는 귀신병이다. 그게 공식적인 그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기존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반감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저 사람 핵실험장 근처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 같다며 다들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기형아를 출산한 이사온 주민은 그곳에서 살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기형아의 출산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에 기형아를 출산했다고 방사능 피폭 근처에서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북한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기형아 출산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정보도 제한됐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그 기형아를 낳은 주민의 말을 거지것대로 믿지 않았으며 그 주민을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형아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보자기에 감싼 뒤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잡기운 또는 전염병 그런 것을 없애려는 의도로 불을 태운 것인데, 불을 또 오래 강한 온도로 피울 수도 현실적으로 없어서 한두 시간 정도 장작불을 피워버리고 그 잔해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마을에서 먼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는 집집마다 개를 묶어서 키우는 집도 있었고 개를 풀어서 키우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후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풀어 키우는 개 하나가 산책을 하다가 혼자서 불에 익은 고기 냄새가 나서 땅을 파니 아마 보자기 속 그것을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개를 풀어다 키우는 사람은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심보가 아주 고약하고 당시 그 기형아를 낳은 주민을 한겨울에 내쫓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태운 건 역시 그 노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개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고, 개의 주인이었던 그 노인이 죽은 그 개를 개고기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개고기를 맛있게 먹은 그 노인은 다음날 눈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갑자기 정신이 나간 노망이 나인 노친네처럼 아기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응애응애 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척추를 타고 온몸에서 소름이 쫙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아기 흉내를 내는 노인이 단순히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그 노인을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어서 노인은 혼자 살았고 치매에 걸린 채 저렇게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니 마을 주민들 입장에선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치매 증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턴가 노인은 아기와 어린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잡아먹으려는 듯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졌고 참다 못한 마을 청년들이 그 노인을 아기를 묻었던 인근 야산으로 고려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탈북하기 전까지 노인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